안녕하세요. 덕훈튜브 덕서고등학교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베르누이 원리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뭔가 묻은 것 같지만 선생님이 요즘에 많이 피곤해서 여기 이제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프 붙인 거니까 밥풀 묻은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원리 실험을 위해서 어떤 준비물 필요한지 선생님과 함께 준비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빈 페트병 2개, 그리고 탁구공 하나,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해볼 베르누이 실험은 바로 요 빈 페트병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빈 페트병을 가까이 사이에 두고 선생님이 여기서 바람을 불게 되면 이 안쪽을 통과하는 공기의 속력과 이 바깥쪽의 공기의 속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페트병이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오! 가까이 붙는 거 보였나요? 자, 좀 더 가까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놨네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붙는 거 보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헤어 드라이기와 탁구공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헤어 드라이기 위에 탁구공을 놓고 바람을 키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 탁구공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날아가 버릴 것 같지만 역시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탁구공이 공중에 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탁구공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걸. 헤어 드라이기를 이렇게 움직여도 탁구공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헤어 드라이기를 기울여 볼게요. 자, 탁구공이 공중에 떠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이러한 현상은 역시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베르누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원리랑 속력, 유체의 속력과 유체의 압력을 더했을 때 항상 일정하다는 원리입니다. 즉, 속력과 압력을 더했을 때 일정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속력과 압력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비행기 날개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의 날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기는 공기 흐름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공기는 나뉘지 않기 때문에 이 출발 시점의 공기와 이 날개를 지나고 나서 도착 시점의 공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위로 움직이는 공기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공기의 이동거리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더 긴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기 위해서는 속력이 어떠해야 될까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그래서 위쪽에 흐르는 공기와 아래쪽에 흐르는 공기, 비행기 날개 위와 비행기 날개 아래쪽의 공기 흐름을 보면 위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고 아래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속력과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비행기 날개 위쪽은 압력이 작고 속력이 느린 비행기 날개의 아래쪽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내는 압력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비행기가 위로 이렇게 뜨고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를 살펴볼게요. 자, 가장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축구공 그리고 야구공입니다. 자, 축구공을 예로 들 텐데요. 여기 골대가 있네요. 골대가 있고 선생님이 이 공의 오른쪽, 이 공의 모습은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향해 본 모습이라고 할 때 이 발로 공의 오른쪽을 이렇게 차겠죠. 공의 오른쪽을 차게 되면 이 공이 이러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요. 자, 공은 지금 골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공기는 공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이때 공기의 흐름을 보면 이 공기의 흐름은 공의 회전 방향에 더해져서 속력이 더해져서 더 빨리 흐르게 되고요. 만약에 공기의 흐름과 공의 회전 방향이 반대라면 더 느리게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위쪽이 되겠네요. 위아래라고 했을 때, 자, 좌우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이니까 아까 선생님이 오른쪽을 찾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왼쪽이라고 할게요. 자, 이쪽을 왼쪽, 이쪽을 오른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골대도 이쪽이 왼쪽 골대, 이쪽이 오른쪽 골대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위에는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요 공기의 속력이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아래쪽에서는 공의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의 속력이 느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압력을 비교해 보면 공기의 흐름이 빠른, 속력이 빠른 쪽이 압력이 작고, 속력이 느린 쪽, 공기의 속력이 느린 쪽이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공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이렇게 직진해서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구공이 실제로 이렇게 휘어져 가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축구공이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휘어져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장으로 나가볼까요? 지금 운동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직접 이 공이 휘어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나요? 배경이? 자, 지금 선생님이 막 운동장에 나오자마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눈이 내리는 곳에서 선생님이 멋지게 축구공이 휘어져서 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전입니다. 선생님이 공의 오른쪽을 차게 될 거고요. 이 공은 왼쪽으로 휘어가겠습니다. 자, 잘못 맞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자, 도전은 항상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 잘 3. 두 번째 도전입니다. 공을 가지러 갔다 오니까 너무 숨이 차네요.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경민수 선생님을 부를 걸 그랬어요. 자, 이번에 안 되면 베르누이 원리가 틀린 게 아니라 선생님 발이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날도 춥고 눈도 오고, 그래서 마지막 도전 한번 하고 선생님 후 이제 교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보였나요? 공이 휘어져 들어간 거? 선생님 눈에만 보였습니다. 자, 베르누이 원리 축구공에도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덕훈튜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훈튜브 덕서고등학교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만들기 실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롤러코스터에서 어떤 물리적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선생님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롤러코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러코스터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우와! 자, 롤러코스터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롤러코스터는 다 한 번씩은 타봤죠? 선생님도 롤러코스터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줄 서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롤러코스터에서 볼 수 있는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실험을 하기 전에 롤러코스터 만드는 실험을 하기 전에 롤러코스터에 어떤 물리적인 원리가 적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 중에서 360도 회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롤러코스터에서 볼 수 있는 물리학의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력에 의해서 롤러코스터가 쭉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단 이때 조건은 마찰과 저항을 무시했을 때 라는 조건을 갖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고 항상 모든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는 멈추지 않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물리학이 적용된 원리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60도 회전하는 순간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만들 그 롤러코스터가 바로 이 물리적 원리가 적용된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높이 h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 높이 h만큼 위치에서 롤러코스터의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얘가 쭉 내려오겠죠?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360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원리가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가장 위에 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mg라는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는 원의 중심과 바깥 방향, 원의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라는 가상의 힘, 관성력이 되겠는데요. 원운동의 관성력을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이 얼만큼의 크기를 갖냐면 질량 m 곱하기 원운동의 반지름 r 분의 속력 v의 제곱, 그래서 m, r, v의 제곱 요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대기에 있을 때 이 롤러코스터에 작용하는 두 힘인 중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지만 롤러코스터가 떨어지지 않고 360도 회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원심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보다 커야 됩니다. 실제로 롤러코스터에서는 원심력의 크기가 중력의 3배 이상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최소한의 힘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바로 원심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을 때가 바로 최소 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의 힘이 더 크다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과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원의 반지름 r과
그다음에 롤러코스터가 처음 출발하는 요 높이 h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심력의 크기인 m r분의 v 제곱과 중력의 크기인 mg가 최소한 같아야 됩니다. 일단 원심력이 커야겠죠.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처음에 요 높이 h만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바닥에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m, g, h 역학적 에너지는 자, 원 꼭대기에서 역학적 에너지 마찬가지 m, g 자, 반지름 R의 2배, 즉 지름만큼 위로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mg, er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왜냐면은 속력이 있어야지만 얘가 360도 회전을 하니까요. 속력이 0이란 얘기는 추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자, 위의 식에서 보면 자, 위의 식에서 우리가 v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m 약분이 되고요. 그러므로 v 제곱은 g R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V제곱에 대해서 정리한 요 값을 아래에 있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R로 정리된 V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요 지우고 칸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를 지우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M, G, H는 2mgr 더하기 2분의 1m v제곱 대신에 gr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mg 약분이 됩니다. mg 약분이 되고요.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h는 2분의 5r 즉 2.5r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요 값이 중요한 거죠. h는 2.5r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롤러코스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360도 회전하기 위해서는 자, 처음 높이가 최소한 요 원의 반지름의 몇 배가 돼야 된다? 2.5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 높이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이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높이가 요 반지름의 2.5배가 될 수 있도록 반지름을 결정해서 요 원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360도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롤러코스터는 추락하게 되겠죠. 자, 요 조건은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h가 2.5r보다 크다면 롤러코스터는 떨어지지 않고 360도 회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이제 직접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만들어보는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구슬을 롤러코스터라고 할 겁니다. 구슬이 360도 회전을 한 다음에 바로 목적지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롤러코스터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 미니 롤러코스터 만들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선생님이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 구슬이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360도 한 바퀴 회전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 바구니에 꼬리하게 되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롤러코스터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구슬을 선생님이 여기 시작점에서 이제 굴릴 텐데요. 그러면 롤러코스터처럼 360도로 회전한 다음에 여기 최종 목적지에 꼬링하는 게 바로 미션입니다. 자, 물론 여기 선생님이 만들다 보니까 이 끝부분이 조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르면 나중에 이걸 조절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은 부분은 사실 무엇을 조절하기 위한 거냐면요.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이론에서 배웠듯이 이 높이와 이 원의 반지름 사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이 미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잘라내지 말고 조금 여기를 좀 당겨야겠죠. 여기를 좀 남겨두고 여기를 정확하게 딱 맞게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원의 어떤 크기, 우리가 이 높이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원 모양의 어떤 지름을 좀 조절하면서 우리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실패. 자, 이렇게 끝나선 안 되겠죠? 최소한 3번의 도전은 해봐야겠습니다. 자, 도전은 몇 번이라고요? 3번. 잘 3.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이거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름을, 원의 반지름을 조금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잘 3. 성공! 자, 드디어 선생님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보고 미션 수행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른 또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 안녕하세요. 덕훈튜브 덕수고등학교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클래식한 실험이 되겠죠?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우리가 책에서 항상 보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번 교과서에서, 참고서에서, 문제집에서 봤지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 아마 그런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요 솔레노이드 코일, 그 다음에 자석 중에 선생님이 조금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왔어요. 자, 아주 떼기가 힘든데 네오디뮴 자석, 그리고 여기 검유계, 그리고 이러한 클래식한 실험을 한 후에 우리가 선생님이 준비한 요 전자기 유도 실험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전류가 흐르는, 유도 전류가 흐르는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죠? 자, 조금 있다가 카메라를 가까이 한 다음에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방법은, 자, 검유계를 보시면, 자, 검유계를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검유계를 보시면 여기 가운데 뭐라고 써있나요? G라고 안 써있네요. 자, 원래 가운데 보통 이제 G라고 써있는, 여기 써있나? 이거 아니네요. K라고 써있네요. 자, 영어로 뭐라고 써있나? 네, 패스. 자, 이제 검유계입니다, 검유계. 자, 검유계 특징은 바늘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류의 방향까지, 전류가 이 검유계를 통해 봤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 전류의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게전선을 이용해서, 지금 집게전선이 이렇게 솔레노이드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코일에 연결된 집게전선을 검유계에다도 연결을 합니다. 검유계에다 연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잠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잠겨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잠겨있는 부분을 풀어서 여기에다가 집게전선을 이렇게 끼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윗부분에도 연결이 가능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집게전선을 끼워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세팅이. 자, 그러면 세팅이 된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석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자석에 S극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빼보겠습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바늘이 움직임이 보이나요? 바늘이 좀 더 빨리 움직여 볼게요. 자, 집어넣을 때랑 뺄 때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이유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로 인해 이 솔레노이드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형성되고 유도 기전력으로 인해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겁니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조금 세게 하려면 자석을 2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막대 자석 2개를 연결해서 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지금 S극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까요? S극을 넣을 때 바늘이 움직이는 거하고, 자, 이번엔 N극입니다. N극을 넣을 때 바늘이 움직이는 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N극을 뺄 때하고 S극을 뺄 때하고 역시 바늘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주 초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을 가지고 왔어요. 이 네오디뮴 자석을 통해서 한번 자기선속의 변화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바늘의 움직임 보세요. 엄청나죠? 아까 막대 자석을 집어넣었다 뺐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짝,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바늘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네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방법,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한다. 두 번째 방법,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세 번째 방법, 솔레노이드의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킨다. 라는 게 바로 유도 전류를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선생님이 요 키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론 과학실 거고요. 보기에는 좀 허접해 보이지만 10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여기 누가 이렇게 네오디뮴 자석을 또 붙여놨네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선풍기 날개, 그 다음에 부저, 그리고 빨간색 다이오드, 빨간색 발광 다이오드 LED 전구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돌리면 요 지금 반대편이어서 보이지가 않을 텐데, 물론 막혀 있어서 보이진 않습니다. 요 반대편에 보면 자석과 솔레노이드 코일이 내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를 돌리면 자석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솔레노이드 코일에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속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 자속의 변화로 인해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LED 전구에 불도 켜고, 그다음 부저에서 소리도 나오고 선풍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먼저 불이 들어오는 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자, 요것도 또 하나 뭐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멀리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가까운 곳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돌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LED의 특징도 알 수 있죠. LED 전구의 특징. LED는 PN 접합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정류작용을 한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전류가 흐르면 LED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역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자, 반대로 돌리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순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멀리서 안 보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자, 소리 볼게요. 자, 소리 들리나요? 소리. 삐 하는 소리. 자, 이번에는 선풍기 날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도 돌아가고 이렇게 돌려도 돌아가는 자, 선풍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항상 봤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지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으로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자, 안녕하세요. 덕훈튜브 덕소고등학교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전반사 현상 실험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전반사 현상 실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두 번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반사 현상이란 건 매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빛이 입사할 때 굴절과 반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면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 다 반사하는 100% 반사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겠죠. 자, 전반사 실험은 우리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과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선생님도 사실 처음 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한데, 자,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자, 레이저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빈 페트병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커다란 수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페트병에 물을 담고 이 페트병에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물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 물줄기를 향해서 이 레이저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이 물줄기를 따라서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전반사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실험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에 물을 담아야겠죠? 자, 페트병에 물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깜빡했네요. 페트병에 구멍을 먼저 뚫어야겠죠? 자, 물을 담은 상태에서 구멍을 뚫게 되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페트병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줄기가 나올 정도로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동전 크기 정도 이렇게 크게 뚫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히 뚫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물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물을 담아왔고요.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물이 셀 수 있어서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있고요. 잠깐 엄지손가락을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오! 네, 큰일 날 뻔해서 카메라에 맞을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수조를 세팅을 해놓고 지금부터 이 레이저를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물이 앞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레이저 보이나요? 레이저? 자, 지금 레이저가 켜져 있는 상태고, 자, 물을 지금부터 손을 떼볼게요.
자, 물줄기 보이죠?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잘 한번 대보겠습니다. 오, 보이나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은 보이는데 지금 요 장면이 카메라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걸 잘 비춰주게 되면, 자, 요 물줄기 여기, 자, 여기 요 파란색이 초록색 레이저가 요 물을 따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선생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서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불을 꺼보고 촬영을 해볼게요. 불을 끄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을 다시 떠와야겠죠? 자, 아까 레이저를 비추었을 때 우리가 이 주변이 환해서 이 물줄기를 따라가는 레이저, 즉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잘 관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불을 한번 다 꺼보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이나요? 자, 레이저 보이나요? 레이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레이저를 비춰볼게요. 자,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레이저 보이나요?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레이저. 자, 아까 불을 켰을 때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윗부분에만 초록색이 비춰질 텐데, 이렇게 전반사가 진행이 되도록 선생님이 각도를 잘 맞춰서 빛을 비춘다면, 자, 끝까지 반짝이는 물줄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반사 영상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험을 직접 해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다음에는 다른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